보안검색 요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사 내 기존 정규직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일반적 청원 절차를 통한 직고용 추진은 대한민국의 평등, 공정, 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일부 보안검색원들 역시 입사 시기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공기업은 보안직이든 어떤 직이든 거의 이제 평생 직장이 되는데 공개 경쟁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취업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계속 이제 그곳에 돌아가게 하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취준생들의 취업의 문이 좀 열려 있었으면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쟁점화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진통과 쟁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다소 좀 갑작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3년 전에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당선 직후에 공항을 갔을 때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이번 발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2017년 5월 12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첫 일정은 상당히 관심이 쏠리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것을 선언했었는데요. 네. 특히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네. 특히 우리 중요한 업무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업무인데요.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고요. 이에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약속을 했는데요. 1만 명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좀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고요. 네. 논의를 한 끝에 마련된 최종안을 살펴보면 3,000명은 직접 네. 고용하고요. 공항공사가 그렇습니다. 7,000명은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좀 추진이 됐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조금 고용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조금 발견됐습니다. 네. 이제 보안 검색 요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안 검색 요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노동자를 분류할 때 특수경비원이라는 이게 신분인데요. 네. 지금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항공산업과 부동산 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을 직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인천공항공사가 낸 최종 방안을 보면 직고용이 가능한 청왕경찰로 이분들의 신분을 전환해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구조상 이분들은 자회사로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법적인 부분의 보완도 필요하고 하다 예. 보니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인천공항공사, 그러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관문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 비정규직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규직에 비해서는. 공항에 근무하는 인원이 11,400명이거든요. 11,400명. 네. 그중에 1,400명이 정규직입니다. 10,000명이 비정규직. 예, 13%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나머지 10,000명이 비정규직인데 87%가 비정규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 설립 초기부터 인천공항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비정규직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요. 네. 공항 소방대,
그다음 야생동물 통제, 네. 야생동물이 비행기 이착륙 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새 수 같은 있어서 것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안검색원 요 세 직종은 직고용하기로 한 거고요. 네. 사실 이 세 직종은 그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나머지 공항 운영, 시설 관리, 네. 경비 이 모든 업무가 비정규직이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국을 드나들 때 공항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안전과 생명과 연결된 그런 직업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핵심적인 업무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제기가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강조된 부분이긴 하지만 2016년 상황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이른바 수화물 대란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인천공항에서 정말 공항이 마비될 정도의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이제 수화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당시 한 5천 개 정도의 수화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5천 개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항에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날 거고요. 또 인천공항 터미널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밀입한 사건이 잇따라 좀 적발이 됐습니다. 네. 도대체 문제가 뭐냐 비판이 네. 제기됐을 텐데요. 당시 언론 보도를 좀 살펴보면 네. 이 보안 검색 요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인데다가 자꾸 바뀌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용역 직원이죠, 사실상. 아, 예. 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네. 뭐 업체를 바꾼다던가 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보안 검색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고용이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이미 그때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네. 특히 말씀드렸듯이 보안 검색 요원이잖아요. 이분들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바꾼 거는 합당한 것 같은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취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도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세 사람. 그중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인천국제공항 사무직 지원하려고 밤잠 아껴가면서 제 돈을 또 써가면서 공부하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스펙 쌓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다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 공사 비정규직 들어가가지고 정규직 시켜달라고 떼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걸 그랬다. 나는 왜 바보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었느냐. 이번 정규직 전환은 오랫동안 애써온 자신들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며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취업준비생들. 이에 대한 항의로 부러진 팬 운동을 처음 시작한 민상 씨. 기회를 박탈해간 공정치 않은 정규직 전환이 분노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저도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다른 취준생들은 그 정규직에 입사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정규직 분들은 어떤 운이라는 요소에 작용하여 그 다른 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은 것이 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취업준비생들은 많을 거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취준생들이 원하는 건 사무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지금 정말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규직이고요. 그 정규직의 그런 직무가 어떻든지 간에 인천국제공사에 있는 이제 뭐 정규직이다. 그러면 아마 이제 누구나 다 지원을 할 거예요. 이들은 청년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규직 전환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 공채의 그런 채용 절차를 걸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네. 청년들이 서운해하는 거는 공채를 하지 않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지난주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된다는 것 이건 가능한 건가요? 이건 뭐 카톡 내용, 하여튼 메시지 내용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캡처해서 이제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예. 항공보안법상 보안검색 근로자로 일하려면요 2달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최종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보안검색 관련 공고가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거나 또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그 게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단독 근무하는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정규직이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한 업무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규직이 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단기 근로자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이게 인천공항공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예. 연봉 5천 받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맞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잘못된 겁니까? 예. 올해 연봉이 예산상 9천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 평균 연봉이 평균이 9천만 원. 그리고 초임이 4,500만 원이 4,500. 넘고 그다음에 그 평균 연봉은 보통 8천만 원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공기업이 36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청년층의 취업 선호 1순위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인 거죠.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마치 그만큼의 인구를 받는 것처럼 오해해서 이런 많은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게 아닌가요? 예. 현재 인천공항에 정규직 들어온 사람 되게 관리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902명 보안검색 직원은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해도 계속 보안검색 직원인 거고 기존의 호봉 승급 체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정규직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임금도 노동 조건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고용 형태만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5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연봉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규직 하겠다. 이것이 발표된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1,400명 가운데 1,400명이 받던 고액 연봉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받던 연봉 그대로 받는다는. 거기에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좀 더해지긴 하겠지만 일단 말씀 들어보면 업무와 임금 같은 게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딱히 그러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요. 그냥 고용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3년, 5년마다 고용이 불안해지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정규직 취업의 문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가요? 예, 일부 청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에서 지금 한 1,400개 정도의 정규직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총 인원이. 그런데 만약에 한 1,900여 명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늘어난다. 그럼 우리가 왜 파이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정규직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원 기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퇴사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뽑을 때 비정규직을 뽑아야 됩니다. 정규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이 근무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퇴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은 오히려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간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튼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서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분들 역시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목소리인데요. 보안 검색원들의 입장 그리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입장 두 입장을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1만여 명의 노동자가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1만여 명의 노동자의 혼란을 야기시킨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자회사로 전환된 직원들이 공사로 전환되는 직원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 안정이 저하되지 않아야 된다는 합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우다. 그래서
인천공항의 일반야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정규직이라 하지만 무기계약직 형태, 뭐 그런 말은 요즘 잘 안 쓰지만 무기계약직 형태 이런 기능직, 별도 직군이기 때문에 지금 취준생분들이 오해, 뭐 어떤 이런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경쟁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업무하는 형태가 현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일일 근무 시간도 최대는 14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휴게 시간을 빼더라도 장시간 동안 서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형평성 논란인 것이고 그동안에 일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좀 해달라는 건데 과연 그게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문제인 것이냐. 네, 먼저 앞선 정규직 노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규직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합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과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게 이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자회사 정규직은 흔히 문의뿐인 정규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의뿐인 정규직. 왜냐하면 원청회사가 자회사의 계약을 종료하면 그 회사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의 경우가 대학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한 모범적인 사례로 3년 전에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대학이 그 산업협력단 산하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회사 정규직을 흡수한 거죠. 그러면 자회사의 고용이 유지가 되려면 그 수의 계약을 해야 돼요. 3년 지난 뒤에 회사가 공개 입찰로 다시 대학이 공개 입찰로 바꾸고 다른 용역회사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회사는 지금 경영진 사장까지 실직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네요. 아들을 버리다니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정규직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고용만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더 많은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절차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토의하면서 3,000명 직접 고용, 7,000명 간접 고용 정규직 이게 3년 동안 유지된 아니었던 거죠. 2월 달에 공사가 갑자기 파기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가 이제 며칠 전에 그중에 1,902명은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여서 그동안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노조가 그 수가 많아지면 노조 교섭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경쟁이 좀 될 것 파업을 같아요.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던데. 청원 경찰은 사실 파업이 법률상 어렵고요. 제가 공사의 정규직이면 그게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1,400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1,900명이니까 회사 운영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력 균형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노사 간에 할 수 있다. 저쪽이 노동자를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지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걱정 부분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네요. 이게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규직 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강력히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를 또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복리후생이 지금 공항공사가 1인당 505만 원이에요, 1년에. 최소한 정규직이 되면 505만 원 정도 혜택은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그것은 용역회사 복지가 제로일 때 가능한 말이고 용역회사 현재 복지가 300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럼 200만 원 증액되는 거네요. 그 차이가 불과 100여만 원입니다. 증액되는 금액이. 그러면 어쨌든 기존 정규직 분들의 돈을 좀 빼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총액임금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기업의 임금 규모를 정해주면 회사가 그 범위 내에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총액 임금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된 사람 임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인건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총액 인건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오히려 초기에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회사 마진이 없어지고 용역회사 경영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나눠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보안검색원들도 사실 직고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의외네요. 이게 100% 일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 보안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이 과정에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약속한 거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직 이 내용 자체의 발표를 뭐 아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그 시점에 이후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규직이 될 걸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뭐 대다수라고 해야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정규직이 될 걸 알고 혹시 임원의 자녀가 뭐 또 친인척이 취업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깐깐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이라는 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전체 보안검색 요원 가운데 한 40% 정도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과정에서 내가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니냐 또 네. 이런 반발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냥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다 같이 공개 채용하면 되는 건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뭐 시험을 본인이 많이 하는 거는 조금 기대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다 같이 공개 채용을 하면 예. 기존의 보안 검색 요원 중에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거든요. 예. 큰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네. 달라지는 것이 없는 정규직화하면서 절반 정도가 해직을 각오해야 되는 건 올바른 정규직화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도 가면서도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지금 논란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예. 있는 네. 주장들의 거의 99.9%는 정규직이 되면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정규직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네. 최소한 정규직이 3,000명 정도만 있었어도 이렇게 지금의 정규직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네. 3,000명에 1,900명 들어와 봐도 자기들이 다수니까 네.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게 문제이고요. 네. 청년들은 취업 워낙 어려운 상황에 어려우니까. 시달려 보니까 직자적으로 분노하는 거죠. 네.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래서 예. 분노하는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탓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이네요. 그렇죠. 박탈감을 갖는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사실 해결책일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상처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이 갈등이 해결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네. 비정규직을 좀 줄이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을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정부와 공항공사 간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소통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면 어땠을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분노나 지적도 좀 새겨듣고 앞으로는 왜 청년들이 분노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되는 이유는 네.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 그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국가 경제 유익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국가 경제의 저요소가 된다는 분석은 IMF 같은 국제 기구에서 벌써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패러다임 바꿀 시기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